네, 안녕하세요. 이슬람 마키즘 13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슬람은 문화를 바꾼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생각을 했었죠. 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기독교도 문화를 어떻게 이용해서 선교도 하고 우리 기독교를 지켜나가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힘을 요즘 들어서 우리가 더 많이 느끼게 되죠. K-팝, K-팝이 뭐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또 한국 드라마가 또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키라든지 뭐 이런 데 가도 그 전에 사실 한국을 잘 몰랐는데 K-팝과 한국 드라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굉장히 우호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역시 참 문화의 힘이 강하다 그런 걸 느끼고요. 또 영화, 뭐 택시 운전사, 백두산 이런 거 보면은 그 영화 한 편이 주는 영향력이라는 게 대단합니다. 이 백두산 같은 것도 보면 뭐 북한을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렇게 좀 그리면서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막연한 좀 환상을 갖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교육도 문화의 일종이죠. 교육을 통해서 또 이 문화가 바꿔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특별히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전교조라고 하는 단체가 생겨나고 나서부터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방향이 크게 왼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스미디어. 지금 정부는 KBS, MBC 이런 언론들을 거의 장악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게 한번 그 언론을 보게 되면 점점 그 언론에서 주는 것만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의 프레임이 형성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계속 좌파적인 사고를 내보내면 결국 그 사고가 좌파적으로 딱 형성이 돼서 모든 것을 왼쪽에서만 보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참 매스미디어가 굉장히 무섭고요. 각종 민간 단체들, 또 정치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또 크게 보면 그 사회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문화의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상식이라는 거죠. 상식. 그러니까 상식이란 뭡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상식이죠. 예를 들면 옛날에는 가정의 호주는 남성이 하는 것, 당연히 남성이 호주죠. 근데 언젠가 이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바뀌어졌단 말이죠. 상식이 바뀐 거죠. 네. 그러면서 이런 그 상식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바뀌어져 가게 되고, 이 상식이 모이면 그것이 여론이 되고, 그 여론에 의해서 정치가 결정이 되고, 그것이 결국 이제 국가를 바꿔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상식을 바꾸고 여론을 바꾸고 그것이 정치까지 바꾸고 우리 사회의 어떤 형태를 바꾸게 되는 이런 결론에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문화 싸움이죠. 문화 싸움. 네. 자, 그런데 이 사탄은 각종 세력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뭘 가지고 들어오냐면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죠. 자, 이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적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것이 아마도 이제 동성애 등의 세속화죠. 이 하나님이 정하신 성을 인간이 자신의 쾌락을 위해 거부함으로 모든 신적 질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가 많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성이죠. 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바꿀 수가 없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거부해버리면서 완전히 신적 질서가 망가지는 것이죠. 이제 동성애가 합법화되게 되면 가치의 무정부주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무정부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없는 거죠. 정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폭동이 일어나고 엄청난 억압이 일어나도 그것을 막아주거나 질서를 잡아줄 정부가 없어지니까 굉장히 사회가 불안해지겠죠. 예, 근데 이거는 가치의 무정부 상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질서인 남성과 여성이 무너져 버리게 되면 어떤 가치도 그것을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 네 생각 아니냐.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정의든 평화든 뭐 사랑이든 이런 것도 다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돼서 가치의 무정부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동성애를 인정하는 시스템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분위기에 들어갑니다. 동성애를 시스템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대적하는 분위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질서 위에 세워진 교회의 약화로 결국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영국 같은 경우에 동성애가 인정되면서 결국 교회들이 뭐 형편없이 무너졌습니다. 동성애자의 학문 관략근이 약화되고 말하자면 요실금이 아니라 변실금, 변이 그냥 새어나와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고 또 에이즈가 확대되고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남녀 간의 성관계에서 에이즈가 발생되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 에이즈는 결국 이 동성애에 의해서 발생이 됐다.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군대 내에까지 동성애가 인정이 될 때 결국 그건 뭐 완전히 군대 자체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출산이 감소되고 자연스럽게 이상한 가정이 출현되면서 그 사회가 굉장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동성애의 선천성, 이제 동성애자들은 이거 뭐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나는 동성애자로 태어났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결과도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과학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설사 선천적이라고 해도 100번 양보해서 선천적이라 해도 죄성을 정당화하는 것은 인간을 불행하게 하는 일이죠. 우리가 선천적으로 뭐 도둑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선천적으로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이건 선천적이기 때문에 정당화해달라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동성애 외에 또 이슬람,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배웠던 이슬람 등의 타 종교가 또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일을 많이 하고요. 또 막시즘 등의 인본주의,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후에 배우게 될 이 막시즘,
이 결국 막시즘 그리고 이것을 정치 체제로 실현시킨 공산주의 이거는 모든 개인을 결국은 국가 체제 하에 노예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소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가 다 가난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인간은 언제 열심히 일을 합니까? 자기의 것이 있고 자기의 소유가 생길 때 열심히 일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건 뭐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게 본성이에요. 근데 자기의 소유가 없이 다 공동 소유가 된다? 제대로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다 가난해진다는 것이 북한, 소련, 중국 이런 데 공산화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물질 평등을 외쳤지만 실제 공산주의는 엄청난 빈부 격차를 가져오죠. 소수의 공산당원들은 뭐 굉장히 잘 살고 그 외에 대부분의 인민들은 아주 뭐 처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본가는 없어졌을지 모르지만 국가가 자본가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본가들은 그래도 밑에 노동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이 자본가가 싫으면 다른 자본가에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 자본주의인 공산체제 하에서는 다른 나라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비참한 것입니다. 특별히 공산주의에서는 혁명의지를 약화시키는 종교를 철저히 핍박합니다. 그래서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약 3천만 명이 죽음을 당하고 중국이 약 5천만 명, 기타 지역에서 한 2천만 명. 그래서 공산화가 일어나면서부터 적어도 전 세계적으로 한 1억 명 정도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 공산화 때문에 이 중 많은 수가 기독교이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막시즘이 들어올 때 핍박 대상자는 바로 지식인, 종교인, 재산가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뭐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고 해서 지금 북한과의 연합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이것이 낮은 단계 연방제가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만은 현 정부는 아주 그것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굉장히 위축이 되고 또 엄청난 핍박 대상 1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상당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신지학회라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사단의 세력인데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 1880년에서 1949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단 숭배 지도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얘기가 10가지가 있는데 이 10가지를 보면 완전히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그런 세계를 만들려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대체적인 대체 가치 체계를 제시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기독교 붕괴 10가지 전략. 1번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그러니까 교육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없애버리라는 거죠. 이게요. 이 1900년도 초반부에 나타난 얘기인데 미국 사회를 보면 요 앨리스 베일리가 얘기한 이 신지학회의 이 주장이 거의 지금 미국 사회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소름 끼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1962년 미 대법원은 공립학교에서 하나님과 성경을 금지하고 그러면
진짜 종교를 없애면 모든 종교를 없애야 되는데 대신 초월 명상을 가르치고 귀신과 접촉하게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자사고를 폐지하려고 하죠. 특별히 자사고 중에서 이제 기독교 신앙에 근거한 이런 고등학교들이 있는데 이걸 지금 없애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그나마나 겨우 그래도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는 채널이 바로 이런 기독교 자사고인데 이것까지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런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부모가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동 권리를 과잉되게 신장시켜라. 교사들은 이 전략의 실행 요원이다. 그래서 교사들이 아이들한테 계속 그렇게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부모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나는 듣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들이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인데 그 부모가 신앙을 가지고 너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할 때 난 그거 듣기 싫어요. 듣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교육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죠. 세 번째, 기독교 가정구조, 전통적 가정구조를 파괴하라. 성을 즐기고 성문란을 조장하라. 모든 매체를 통하여 섹스가 최고의 쾌락이라고 선전하라. 결국 사회를 완전히 섹스에 미쳐버리도록 만들고 그걸 위해서 가정까지 파괴시켜버리는. 그러면 이제 가정이 파괴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1단계 구조가 바로 가정인데 이 가정을 파괴시키면서 결국 이 사회 전체를 약화시켜버리는 거죠.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어디서 자라겠습니까? 가정이 깨지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꾸 불량화가 되고 결국 이 사회가 불행한 사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라. 낙태를 합법화하고 낙태하기 쉽게 만들라. 네. 이번에 우리 국가에서도 결국 낙태를 합법화했죠.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렇지 않아도 섹스가 자꾸 후리해지는데 낙태가 합법화되면서 더 이제 뭐 성적인 어떤 굴레가 사라져 버리니까 더 쉽게 성관계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사회가 더 불안해지는 거죠. 이혼을 쉽게 하고 이혼을 합법화하라. 평생 결혼의 개념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키라. 가정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가정을 무너뜨려서 결국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성연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라. 동성애, 근친상간, 근친상간은 아시죠? 그 친척, 이렇게 형제, 친척 간에 간음을 하는 것. 수간, 이건 동물과의 성관계. 이런 것들을 허용해라.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하면 무식하고 배려심 없는 꼴통 보수로 치부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동성애 반대는 증오 발언이고 동성 결혼 거부를 처벌하고 이렇게 되면 결국 동성연애가 이런 동성애가 사회의 보편적인 사랑의 형태로 이제 수용이 되면서 이 사회가 무너지는 거죠. 네, 뭐 거기서 기독교 신앙은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리라. 인간의 상상력을 더럽히고 타락시키는 예술을 장려하라. 예술을 아주 지저분하게 만들어가지고 결국 인간성이 파괴되도록 만드는 거죠. 인간이 예술을 보면서 인격이 승화되고 고양되고 자꾸 아름다운 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술 자체가 완전 파괴적인 예술이 돼버리면 인간이 그만큼 파괴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거죠. 그다음에 미디어를 통하여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꾸라. 폭력물, 음란물, 집이나 스마트폰으로
누구든지 쉽게 이런 것들을 접근하여 이런 것들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완전히 거기에 그냥 매몰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잘 안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번에 뭐 N번방 사건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거기 보면 N번방을 통해서 거기 보면 사람들 상당히 그 지도층 사람들도 많이 거기 지금 가입이 돼 있던 걸로 알려지고 있죠. 이 사회를 완전히 어떤 성적인 것, 음란한 것, 폭력적인 것 이런 것으로 막 매몰을 시켜가지고 사회를 완전 미쳐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교통합운동을 일으키라. 다른 종교들을 기독교와 동등하게 하라. 오직 예수라는 주장을 분쇄하라. 인간이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고 성취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를 퍼뜨리라. 결국 뭐예요? 결국 오직 예수 안 된다. 그러니까 종교통합운동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기독교가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운동을 하는 이런 세력들이 있는데 참 보통 염려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각국 정부로 하여금 위의 모든 사항을 법제화하도록 하고 교회로 이것을 추인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 정부가요 가장 역점 사업으로 두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거든요. 차별금지법. 네.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결국 이런 종교통합운동, 동성애, 그 다음에 낙태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합법화하게 하고 교회는 이것을 묵인하고 그러면 결국 교회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지 않다가 결국 죽어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지금 안티 기독교 성향으로의 한국 사회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막시즘, 동성애, 이슬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예, 막시즘은 뭐 가난한 자들의 인권을 대변한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고 동성애는 성소수자의 인권을 대변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이슬람은 뭐 주로 난민, 그 다음에 이슬람 노동자 이런 것들로 이제 알려져 있으면서 이 모두 다 소수의 인권이다 이런 이름으로 알려지면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가 이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가 원래 우리 헌법의 가치 체계인데 여기서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라고 바꾸려고 해요. 헌법을. 그 다음에 현재 교과서에는 이미 자유가 빠지고 그냥 민주주의, 심지어 인민민주주의라고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인민은 누굽니까? 부르주아를 뺀 노동자들만이 바로 인민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사회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이원화시키고 철저히 가진 자를 파괴시키는 그런 민주주의가 바로 인민민주주의인데 이 방향으로 지금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 국가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면서 외국인 이주자, 난민, 불법 체류자, 심지어 테러리스트들이 이 땅 가운데 발붙일 수 있는 이런 위험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되어야 또 그 국민으로서 정당한 의무와 권리를 행하는데 아직 국민이 되지 않은 사람을 누구든지 이제 우리 땅에 와서 발만 디디면 국가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라고 하죠. NAP. 이걸 통과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인권을 망치는 인권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우리 정부 여당 등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나요? 북한의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70년이 넘도록 이 모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탈북자들의 인권에 대해서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인권 계속 말한단 말이죠. 이건 뭔가 바른 인권에 대한 언급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학생 인권조례 보면 말은 인권조례인데 이 학생들에게 복장도 자유롭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컴퓨터 같은 거, 무슨 스마트폰 같은 거 완전히 자유화해야 된다. 심지어 임신을 해서 학교에 와도 그거를 혼내거나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인권이죠? 아이들의 인권을 높여주는 것 같지만 결국 이 학생 시절에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절제하는 훈련. 자기가 하고 싶은 것도 좀 하지 않는 훈련. 이런 게 필요한데 그리고 그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내일의 우리 사회의 여군으로서 실력을 쌓는 일인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인권을 인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우리 사회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방향이 지금 총체적으로 기독교를 상당히 약화시키는 그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제 문화를 통해서 이런 안티 기독교적인 문화를 막아내고 우리 사회를 정말 기독교가 잘 퍼져나갈 수 있는 또 기독교적 가치관이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오늘 거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보도록